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 소중한 목표,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 간절한 꿈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투기의 불꽃에 휩싸여 악몽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광풍에 휩쓸렸고 서민들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그리고 마침내 2008년 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복잡하고 지난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 삶을 흔들었던 집값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던 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단 뒤에 숨겨진 진실과 복잡한 현실, 그리고 그 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부동산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마치 거침없는 파도처럼 치솟아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했고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밤샘 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길어진 줄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고공행진하는 집값은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초래했고 일반 국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투기 세력은 기승을 부리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한숨만 내쉬었죠. 이러한 불만과 위기감은 사회 전반에 퍼져 새로운 리더십과 강력한 정책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온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정책적 선언을 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고 투기 세력의 바로를 막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등 매우 강력한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취임 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전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이 보여준 단호한 표정은 온 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박하게 회의실에 모여 정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고 정책 발표 이후 쏟아지는 언론 보도는 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선전포고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정부의 결의와 시장의 긴장감이 교차하던 그때 사람들은 이 전쟁의 향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정부는 약속했던 대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며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죠. 오랜 시간 뿌리내린 투기 심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는 정책의 파고를 쉽게 넘어서는 듯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아래 감춰진 복잡한 시장의 속성은 정부의 강력한 칼날에도 불구하고 쉽게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고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부는 부동산 전면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저 멀리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를 덮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빌딩들이 흔들리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경제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쏟아냈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예외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바로 그때 외부에서 불어닥친 이 폭풍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거래 자체가 얼어붙고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은 이제 시장 침체라는 예상치 못한 적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는 계속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얼어붙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주택거래 신고제는 투명성을 높였지만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시작했던 전면전이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잃는 듯 보였으니까요.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지 아니면 초심을 지켜야 할지 그 어떤 선택도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서민들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또다시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 전체를 지켜내야 하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거죠. 과연 정부는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정책 싸움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던 순간들이었죠. 네, 지난 시간 강력한 의지로 시작했던 부동산 전면전이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깊은 혼란에 빠졌던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지켜내야 하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이명박 정부의 고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008년 하반기 저 멀리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쳐왔습니다. 월가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순식간에 각국의 증시를 폭락시키고 기업들을 휘청이게 만들었죠.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경제 한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국내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이 충격은 정부가 그토록 잡으려 애썼던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켜켜이 쌓아 올렸던 규제들이 이제는 얼어붙은 시장에 더욱 강력한 냉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거래는 말 그대로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투기 세력과의 싸움은 분명 중요한 과제였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된 것이죠. 애초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잠시 속도를 조절해야 할까요? 또 투명성을 높인다며 야심차게 도입했던 주택거래 신고제는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시장 활성화를 촉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 고수를 외치며 투기와의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희망과 좌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죠. 뉴스를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경제 전망과 부동산 시장 예측은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시작했던 부동산 전면전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는 듯 보였으니까요. 초심을 지키며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부의 고뇌는 깊어졌고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정책 싸움이 아닌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켜내야 하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거죠. 과연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들은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마치 거대한 배가 폭풍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항로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파도는 그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죠. 결국 시장의 흐름과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앞에서 정부는 기존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일부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전면전이라는 당초의 선언이 얼마나 복잡한 현실과 마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는 뱃사람처럼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 전체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시장 경색을 막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거나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당초의 전면전과는 결이 다른 움직임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부동산 전면전이라는 강력한 시도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목표했던 집값 왜곡의 근본적인 바로잡음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만성적인 질병처럼 부동산 문제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형태로 고개를 드는 난제였으니까요. 당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버거운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정책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집값의 등락을 넘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임을 우리가 모두가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값 왜곡은 과연 바로잡을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유효한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를 관통하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부동산 전면전은 강력한 의지와 파격적인 선언만으로는 현실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례가 아닐까요? 당시의 좌절과 고뇌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을 겁니다. 단순히 가격을 잡는 것을 넘어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은 특정 시기의 정책적 시도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과 역사적 기록물 속에서 우리는 그 시절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죠. 복잡한 도시 풍경 속에서 한 시민이 고뇌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처럼
우리 모두는 내 집이라는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한 전쟁에서 무엇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